여러분께서는 좋은 아침 좋은 하루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저희 또 세단장한 스튜디오에 네.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재인정 변호사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떠세요, 변호사님? 갑자기 스카이 라운지에 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앞에 이제 네. 음료수라도 한 잔 드려야 되는데. 네네네. 네. VIP 룸에 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티라도 좀 준비할까요? 그러니까. 네. 네, 변호사님 정말 반갑고요. 또 네. 항상 저희가 그 이제 변호사님하고 뭐 이민법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다 보면 항시 좀 모자른 듯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아니 어쩜 이렇게 몰랐을까? 네. 네. 그냥 이렇게 그냥 대충 이렇게 알고 살아왔구나. 그렇죠. 네, 맞아요. 이민 생활에 네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와, 참 아쉽다는 생각도 들고 또 좀 더 들어봐야겠다. 네. 그런 생각도 아마 청취자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저희가 이제 뭐 가정법, 이민법, 네. 어떻게 보면은 뭐 신탁이나 부동산 관련 또 민사 관련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저희 사무실은 하고 있어요. 네네. 그래도 항상 이렇게 정해진 시간 안에 토픽을 여러 개가 이제 핸들하기는 조금 어렵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이민국에서 여러 가지 그 중요한 절차상이나 법적인 변경된 규정들이 좀 많이 있어요. 네. 오. 근데 우리가 이민수속을 대부분 변호사무실 통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실제는 변호사 통하지 않고 네. 가족 초청이나 이런 것들은 렐러티블리 좀 간단한 면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네. 이 혼자서 수속하시거나 또 이제 그 전문가가 아니신 분 도움을 이렇게 받으시는 경우에 이렇게 막 절차나 법이 변경하면 뭐가 변경됐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그렇겠죠. 많아요. 네네네. 지나칠 수가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네, 자기한테 혜택이 되는 그렇고. 것도 예. 모르고 있으면 그렇죠. 그 혜택을 누르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특히 최근에 발표한 여러 가지 내용을 지금 시간에는 다 커버가 못하겠지만 그래도 중요한 부분만. 네, 이민국에서 이제 그 고용허가증이 만약에 540일로 네네. 연장이 됐다. 네, 예, 예. 그러면 그런 연장된 것들이 누구한테 적용하는지 언제까지 적용하는지 또 뉴스 보도하는 것도 저도 들었는데 네, 예. 저희도 보도는 보도하신 했어요. 분들도 어떨 때는 정확하게 모르고 그렇죠. 타이틀만 맞아요. 깊게 안 들어가죠. 네, 예. 타이틀만 얘기하시기 때문에 고용허가증이 누구한테 해당 사항이 있고 어떤 맞습니다. 경우에 연장을 또 받을 수 있고 또 네네. 일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한인타운에 많은 사람을 고용하는 고용주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럼 고용주분들이 만약에 이런 규정을 모르시면 실제는 일할 수 있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고용허가증이 익스파이 됐다고 그 사람을 안 쓴달지 그러면은 또 고용주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일을 하는 사람만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취업을 하는 고용주도 이 바뀐 규정을 그게 I9 Employment Eligibility 고용이 가능한지를 확인하는 절차도 동시에 같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인플로이도 알아야 하고 그렇죠. 인플로이어도 해당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물론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는 해당 사항 없겠죠. 신분 자체가 그렇죠. 이미 퍼머넌하게 네, 일할 수 예. 있는 신분이니까. 그렇죠. 네네. 근데 여기 이제 비민 비자로 와 계신 분들이 되게 많이 있으신데 그렇죠. 비민 비자 중에 주 신청인 그러니까 내가 주재원으로 나와서 L1 비자를 가지신 분들도 있고 L1 비자는 우리가 인트라 컴퍼니 트랜스퍼리 비자라고 그래요. 원어는 줄여서 그냥 주재원 비자라고 주재원 하죠. 예, 예. 비자. 주재원 비자는 이제 L1 비자도 있고요. 네. 3D 트레이더 비자라는 E1 비자도 있고 또 3D 인베스터 비자라고 하는 E2 비자 이렇게 네. 크게 세 가지 타입의 비자가 있어요. 오. 근데 지금 제가 얘기한 L1 비자, E2 비자 뭐 이런 배우자들이 미국에 오잖아요. 그러면은 이전에는 이 법을 발표하기 이전에는 그냥 일하는 건 안 됐어요. 그냥 일하는 건 안 되고 고용허가증을 이민국에다가 신청을 해서 또 급행도 없으니까 코비드 때문에 과거에 코비드 이전에 네, 3개월 만에 주던 게 지금은 8개월, 10개월씩 걸려서 오랫동안 기다렸다가 이제 고용허가증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이제 일을 배우자가 할 수 있었어요. 네, 예. 근데 그런 경우뿐만이 아니고 나머지 이제 영주권들을 가족 초청이 문호가 풀리든지 취업 이민이 노동호가 나와서 문호가 풀린 상태에서 다 영주권 서류를 접수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영주권 신청서가 우리가 한국말로 영주권 신청서라고 하는데
워낙에 어플리케이션에 보면은 application to register permanent residence or adjustment of status 이렇게 길어요. 아우, 예, 네, 네, 네. 그러니까 네. 우리가 이거를 그냥 줄여서 네네. 직역을 하면은 신분 조정 신청서에 가까운데 네. 한국의 어감이 무슨 신분을 조정한다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내 신분이 어떻게 조정된다는 거야? 조정이라는 뜻은 비이민비자 신분에서 영주권자인 이민비자 신분으로 신분을 조정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신청하신 분들도 잘 몰라요. 그냥 다 영주권 네, 신청서 그렇다, 이렇게만 알고 그런가 보다.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영주권을 신청을 하면은 모든 사람이 주 신청인뿐만 아니라 배우자나 21세 미만의 자녀가 따라받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영주권을. 예, 예. 따라받는데 영주권만 따라받는 게 아니라 영주권 대기 상태에서 워킹 퍼밋 우리가 얘기하는 EAD 카드 이렇게 부르는데 EAD가 무슨 뜻이냐면은요. 네. 혹시 아세요? 또 인플로이 뭐 뭐 나오겠죠. 인플로이 뭐. 예. 노동 허가증이라는 어빌리티라는 건 안 돼. 그 줄임말 물어보면 예. 변호사님 저희 약합니다. 네. 손님들도 잘 모르세요. 예,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이미 그것도 줄여서 우리가 뭐 FBI 그러지 뭐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그렇게 이렇게 알아죠. 잘 네, 맞아요. 모르잖아요. 네네. 뭐 그렇죠. LAPD 이 정도는 다 알고 있지만 IRS도 IRS가 무슨 뜻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인터널 오, 레비뉴 그럼요. 서비스 네, 맞아요. 이런 거. 네, 네. 우리 약자가 이제 예. 더 통용이 될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용허가증도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의 약자예요. 그래서 EAD. 고용을 허가한 서류. 네. EAD.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항상 EAD라고 부르거든요. 그런 EAD 고용허가증을 영주권 대기 상태에 있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애가 따라받는 아이가 뭐 이제 7살이다, 10살이다. 그래서 이제 학교 다니고 일할 고용허가증 그러니까 느낌에 일하기 위해서 받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예, 예, 예.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특히 전문가 도움을 안 받으신 분들은 고용허가증이 나 말고는 아무도 필요하지 않아 우리 가족은 그러면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렇겠네요. 왜냐면 애들은 뭐 일할 거 아니니까 그렇죠. 뭐 신청 안 해도 되는 거 근데 아니야? 이렇게 그래도 생각하죠. 이제 왜 저희가 다 신청하라고 하냐면 영주권을 받는 데는 상당 기간을 또 기다려야 돼요. 그렇죠. 1년에서 1년 반 미니멈. 네. 근데 워킹 퍼밋이 EAD 카드는 지금은 이제 8개월에서 10개월 정도 사이에 걸리고 있어요. 코비드 이전에는 3개월 만에 나오던 것들이. 좀 그러니까 늦었죠. EAD 카드가 나오면은 먼저 가족들이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먼저 신청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소셜 시큐리티 번호가 나오면은 무슨 혜택이 있냐? 뭐 따지고 보면은 워킹 퍼밋 나와서 가족들이 일 안 해도 소셜 번호가 먼저 나오면 일단은 세금 보고할 때 가족들을 부양 가족으로 넣을 클레임해서 수 있고. 텍스 디덕션도 받을 수도 있고 또 필요해서 뭐 보험 같은 거 들어야 될 때 그렇죠. 있잖아요. 네네네. 그게 뭐 건강보험 같은 거 이럴 때도 이제 소셜 번호가 없으면 미국에 사는 게 되게 불편할 때가 네네. 그렇죠. 많아요. 맞아요. 운전면허도 그렇고. 그래서 그렇죠. 운전면허증도 그렇고 그러니까 또 제가 보면은 뭐 고등학교 지금 뭐 3학년이다 12학년이다 근데 대학을 가야 돼요. 대학을 가야 되는데 아직 영주권이 안 나왔어요. 그러면은 대학에서는 너가 지금 신분이 어떻게 됐냐 예, 이렇게 예, 예. 물어봐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신분이 물어보면은 대부분이 어떻게 답을 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도 485라는 영주권 신청서 접수증만 보내면 대학 입학 사정관이 다 아냐. 이민국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래서 아이디가 있는 그러니까 사진이 다 찍혀 있는 그런 EAD 카드를 고등학교 학생 특히 대학교 가야 되는 학생 영주권 받기 전에는 받아 놓으면 네. 거기에 영주권 번호가 될 번호가 미리 적혀 있고 자기 이름 생년월일 사진도 다 적혀 있고 하기 때문에 훨씬 입학 서류 같은 거 제출할 때 이게 영주권 펜딩 상태인데 접수증 그냥 하나만 딱 보내는 것보다 이런 EAD 카드가 있으면은 같이 해서 훨씬 더. 보내면은 더 잘 프로세싱이 되고 이런 거가 있기 때문에 영주권 대기 상태에서 이렇게 다 고용허가증을 저희 같은 경우는 나이에 상관없이 무조건 다 신청해요. 또 더불어서 이민국이 아직까지는 그 고용허가증을 신청하는데 별도의 수수료를 받고 있지 않아요. 그래요? 수수료 네, 일을 없으니까 한다는 다행이네. 거죠. 네. 네, 그래서 네. 변호 사무실에서 이렇게 조금만 신경 써주면은 일만 조금 하고 손님은 돈 안 내고 저희도 물론 그런 고용허가증 받는데 손님한테 아무런 비용도 차지하지 않아요. 근데 진짜 저도 갑자기 깜짝 놀라는 게 네. 많은 그 이제 영주권 대기 펜딩돼 있는 그 기간이 요즘 너무 길어져 가지고 네. 진짜로 이제 학교 곧 대학을 가야
되는데 뭐 장학금 비롯해서 여러 가지 그런 문제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냥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영주권 그 이제 신청했다는 그것만으로는 안 되는 게 많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제가 지난번 방송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퍼블릭 베니핏 같은 거를 받아야 될 때도 영주권도 제 날짜에 갱신 안 하신 분들한테는 혜택을 주지 않고 그러니까 뭐든지 타임리 10년에 한 번씩 갱신하는 것도 익스파이 되기 전에 신청을 하셔서 내가 타임리 접수했다는 게 되게 필요해요. 아, 그러니까 만료되고 나서 뭐 연장 신청을 한다거나 그런 사람은 자동 연장 혜택도 못 받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게 540일 연장한다는 거는 이니셜리 신청한 사람한테 해당 사항이 있는 게 아니에요. 대기 기간이 1년 이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네. 워킹 퍼밋이 일단은 지금까지는 한 번 신청하면 1년을 줬어요. 영주권 대기 상태에서. 예. 근데 1년 안에 영주권을 다 받으면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1년 안에 영주권이 다 안 또 나와요. 안 나와. 안 나오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워킹 퍼밋을 연장을 하게 된 거죠. 네, 예, 예. 네, 워킹 퍼밋을 연장을 하면은 이 5월 4일 날 발표했거든요. 인민국이. 예. 그 5월 4일 2022년 이전에는 접수증에 자기네들이 이제 이민국이 빨리 EAD 카드를 발급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접수증으로 180일 동안 고용을 허가한다 이렇게 써져 있었어요. 아, 근데 접수를 하고 한시적으로. 180일 안에 나왔냐? 아무도 안 나왔어요. 아무도 안 나왔으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일을 하다가 중단을 했었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주 신청인도 취업 이민하신 분들도 우리가 EAD 카드 받았는데 180일이 지났는데 안 연장이 된 나왔어. 게 안 나와요. 그럼 안 나오면 저희가 조언을 해서 일을 그만두셔야 된다. 지금 잠시 쉬어라. 언제까지? EAD 카드가 갱신이 나올 될 때까지. 음. 특히 그 가족 초청해서 영주권 대기 상태에서 자기 고용 허가증이 유효 기간이 지나고 180일이 지났는데도 계속 일하시는 분은 그때도 신분을 위배했다 그래서 영주권 자격도 박탈당하고 이런 거예요. 모르고 막 신분을 어기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뭐 모르죠. 모르고 그러는 그게 거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일이 지난 2년 동안에 지속이 돼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고용허가증 때문에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못하고 비자 연장도 더 이상 아론 종교비자 같은 경우는 5년밖에 맥시멈 피리어드가 있을 수가 없어요. 네네. 그러니까 저희가 종교자 해드린 분도 고용주가 예를 들어서 종교 이민이 이제 그 특별한 종교자 이민이니까 처음서부터 5년 이제 30개월에서 2년 반, 2년 반씩 5년 있을 수 있는데 영주권 소속을 늦게 하신 목회자분들이 있어요. 종교자들. 아, 네. 네네. 그런 분들은 영주권 대기 상태에서 이제 더 이상 아론이 연장도 안 되고 또 예를 들어서 EAD 카드도 갱신을 했는데 180일 유효 기간이 끝나고 그럼 말 그대로 사역을 중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이 한두 명이 아니라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민국에서 이제 그 최근에 프리미엄이라는 거를 만들면서 네. 프리미엄은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앞으로 돈을 받고 빨리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아까 그러셨잖아요. 수수료가 없는데 네. 조금 돈을 웃돈을 조금이 아닙니다. 아닙니까? 많아요. 얼마나 되나요? 네. 1인당 앞으로 6월 1일서부터 시행 예정인 거를 이것도 한 2주 전에 발표했어요. 2주가 채 안 되는 것 같으네요. 모르고 있었네요, 또. 네, 그거는 앞으로 고용허가증을 빨리 받을 사람은 1인당 1,500불을 내라는 거예요. 1,500불이요? 네, 가족이 4명이면 우와. 6,000불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그럼 뭐 다음 날 나온대나요? 아닙니다. 이민 영주권 수속하는 것보다 돈이 더 많이 들겠어요. 그러니까 빨리 나와야죠. 고속으로. 영주권 수속 비용은 그러니까. 더 비쌉니다. 배보다 그러니까. 배꼽이 큰 시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이게 지금 1,500불씩 주고 와. 그럴래도 일을 하게 돼야 된다면.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렇게 잘못 알고 또 바뀌는 법을 몰라서 네. 고용허가증을 신청 안 하신 분들은 5월 말까지 며칠 안 남았잖아요. 네. 예, 예. 신청일 기준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지금 필요하면은 네. 빨리 신청하시는 거를 제가 리커멘드해요. 근데 예 사실 이제 저희가 그 1,500이라는 가격에 놀라긴 했지만 진짜 신분 유지나 뭐 여러 가지를 위해서 급하신 분들에게는 또 희소식이 네네네. 될 수도 있죠. 다 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30일 안에 빨리 받고 싶은 사람만 1,500불을 내라는 거고 내가 10개월이고 1년이고 기다려도 기다리겠습니다. 좋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자녀들은 뭐 그렇죠. 프리미엄 낼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월킹 퍼밋을 받아가지고 네. 어디 가서 한 달에 내가 3,500불 벌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뭐 이렇게
수지 타산을 계산해봐도 1,500불 내고 빨리 고용허가증 받아서 그렇죠. 10개월씩 막 기다렸다가 짭도 못 가고 하는 것보다 치러시는 게 낫죠. 네, 자기가 잡을 취업도 할 잃어버릴 수 수도 있고 뭐 네. 가족의 수입에도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이제 네. 케이스 바이 케이스 좀 달라지겠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래도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540일 연장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니셜리 접수하는 사람은 지금은 아니고 고치죠. 6월 1일서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으니까 예. 네. 빨리 필요한 사람은 돈을 급행료, 프리미엄이라 네네. 그래요. 네. 프리미엄은 I-907이라는 양식을 작성해서 이민국에다가 제출하는 건데 또 최근에 이민국이 발표한 내용 중에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다 크레딧 카드도 받겠다. 수수료를 많이 올리는 거랑 조금 상관은 있다고 예전에는 안 받는데 이제 그렇죠. 다 받겠다. 그렇죠. 네네네. 그래서 부분적으로 크레딧 카드를 시험 삼아서 지난 2년 해보겠다. 동안 출하하게 했는데 지금은 모든 이민 서류를 크레딧 카드로 받겠다고 G1450 양식을 자기네들이 만들어 놨었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현금이 없으신 분들도 이제 있으실 거고 그렇죠. 네네. 그러면은 자기네들이 카드로도 이민국 네. 수수료를 지금 받는다고 이미 발표해서 저희도 이제 이제 변호사 사무실 통해서 이제 크레딧 카드를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데이터 컨트롤 때문에 네, 예. 저희 카드를 쓰지 손님 카드는 쓰면은 트래킹이 좀 어려워요. 근데 제 얘기는 지금 변호사 도움 안 받고 계신 좀 간단한 가족 초청하신 분들이 제가 얘기한 게 다 최근에 바뀐 것들이에요. 네네. 네네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이주공사를 제가 무시하는가 이런 건 아니지만, 아니지만 법적인 이런 그 루트나 네트워크에서 벗어나 있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신문에 나온 내용 정도밖에 숙지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네. 그렇죠. 저희처럼 그 디렉트 인포메이션을 바로바로 아는 거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알게 되겠지만 바뀌자마자 저희처럼 캐치해서 손님한테 그렇죠. 즉각 도와주는 게 쉽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저희가 네. 네. 잠시 전하는 말씀을 듣고 돌아와서 네네. 네. 계속해서 변호사님과 좀 얘기를 나눠야 되는데요. 네. 혹시 만약에 이민법에 관해서 궁금하신 점이 또 있으시면요. 지금 우리가 이야기 나누고 네. 있는 노동허가증 EAD 카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궁금하신 게 있으면은 네. 카카오톡이나 유튜브 채소로 질문 올려주세요. 네, 저희 또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좋은 아침 좋은 하루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인정 변호사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카카오톡으로 그래도 또 이제 오늘 시간 못 다루기 때문에 전화번호 하나만 좀 알려주세요 하셔서 제가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전화번호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213 지역번호 213-738-0928 738-0928 이민법, 가정법 또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따로 또 전화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이어갈까요, 변호사님? 네. 네.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540일은 기존의 180일에서 1년 365일에서 5일 빠진 360일을 더해서 네네. 아마 계산하기 편하게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아. 그래서 180일에 360일 더하니까 이제 540일이 540. 된 거예요. 예, 예. 네. 그러니까 요게 이제 540일 자동 동안 연장. 자동으로 일할 수 있으니까 그동안 일 못하셨던 분들도 그냥 일단은 해도 된다고 이민국이 발표를 했어요. 네, 네, 네.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막 무제한으로 영구법으로 바뀐 건 아니에요. 너무 임시죠? 네, 너무 이게 밀려 있고 중간에 이렇게 고용을 못한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이민국이 발표할 때 내년 10월 26년, 그러니까 내년 10월 26일까지 네. 접수한 사람까지만 이 룰을 적용하고 네네. 그때까지 아마 정상이 되면 이 룰은 그때서부터는 이제 효력이 발생하지 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또 그냥 뭐 언론이나 미디어 통해서 그냥 이게 그냥 뭐 계속 연장이다 이렇게 또 마음 놓고 있으시면 안 되는 거네요. 네, 내년 그러니까 이제 오늘 얘기를 듣고 이거를 언제 끝나는지를 모르고 또 착각을 해서 예, 예. 갱신을 해야 될 때 내년에 또 안 하고 그러시면 안 되니까 내년 10월 23일까지 신청한 사람한테 혜택을 준다니까 네네. 제 생각에 뭐 한 1년 반까지는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예, 근데 예. 법이 자꾸만 이렇게 바뀌어서 예, 예. 마니터를 해야 됩니다. 아, 그렇겠어요. 그렇죠. 네. 네네. 확인을 좀 해보셔야 돼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바뀐 거 중에 어떤 게 있냐면은 제가 네. 프리미엄 좀 잠깐 얘기했잖아요. 예, 예, 예. 고용허가증만 프리미엄을 한다는 게 아니고 정부가 또 수입원이 있어야지 직원을 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민국이 연방 기관 중에서 텍스 마니를 안 쓰고 접수비만 돌아가는 유일한 예, 연방 예. 기관이에요. 전에 말씀해 주셨죠. 네, 네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프리미엄을 받아야지 뭐 직원도 채용하고 일도 줄이고 할 거 일이 좀 아니겠어요? 빨라지죠. 그래서 EAD 카드를 이제 1,500불 받는다고 하면서 프리미엄을 확대를 시켰어요. 아, 다른 카테고리로요. 예. 네네네. 그래서 우리가 많이 하는 거 중에 요즘에 학생 비자, 뭐 J1 비자, M 비자 이런 거 신분 변경 신청하면 신청서 서류 자체가 1년 이상씩 어듀디케이션이 되지가 않아요. 근데 이거를 앞으로 1,750불씩 6월 1일서부터 네. 프리미엄을 내면 네. 30일 안에 허가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 유지가 안 돼서 또 신분 증명을 못 해가지고 영주권 서류 접수 못 하신 분들도 이제 생각을 해서 1,750불은 다행히 펄 패밀리예요. 가족까지 아니고. 그건 네네. 또 네. 왜냐하면 우리가 539라는 양식을 쓸 때 주 신청인뿐만 아니라 동반 가족이 있는 경우에 동반 가족도 한 양식에 같이 쓰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건 1인당 받지 않고 한 패밀리가 1,750을 내서 1년 넘게 걸리는 거를 30일 안에 받을 수 있다라면은 제 생각에 되게 긍정적으로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하고 있는 케이스 중에 이제 그 과거의 1순위, 초비미 1순위는 뭐 네. 유명한 과학자, 예술가, 뭐 사업가, 체육인, 국제기업 간부 거기 다 들어있거든요. 예. 근데 사이언티스트 뭐 이런 아리스트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그 뭐 애틀릿 이런 사람들은 예. 프리미엄이 워낙에 됐었어요. 아. 근데 프리미엄이 안 된 케이스가 그 EB1에 A, B, C가 있는데 A하고 B는 되고 C가 안 됐었어요. 근데 네네네. 저희 같은 경우는 C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일 많이 하는데 그게 국제기업 간부들이에요. 주로 주재원들, 아, 예, 주재원들. 예, 예. 간부들. L1 아까 E1, E2로 나오신 멀티내셔널 매니저나 executive들인데 아. 본사에서 1년 근무를 그런 매니저 exec 포지션을 해서 오고 지사에서도 그런 포지션을 한 사람은 서류가 되게 많이 원하기 때문에 그 프리미엄이 지난 뭐 한 10여 년 동안 익스펜션 안 해줬는데 요번에 익스펜션 해준다고 그래요. 아. 그러니까 아마 주재원 중에 이거 자격이 되시는 분들, 그렇죠. 분들은 임원진들. 근데 그거는 비용을 2,500불을 더 받고 네, 그거는? 지금 현재 수속 기간이 대략 13.5개월에서 15개월이 걸리고 1년이 있는데 넘는군요. 네, 네. 그거를 45일 안에 해준다고 합니다. 네. 급해. 그러니까 이제 아마 국제기업 간부로 영주권을 받을 1순위 해당 사항에 있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빨리 영주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국제기업 간부 1순위는요. 일반적으로 취업이라는 노동허가서를 받는 과정이 아예 생략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민청원서 서류를 물론 많이 필요하지만 이민청원서 영주권 신청서를 동시에 접수해서 만약 이민청원서가 45일 만에 나왔다. 그럼 제 생각에 영주권은 프리미엄이 현재는 없어요. 그렇지만 특히 이민청원서가 나온 상황에서 영주권을 오랫동안 끌 가능성이 되게 낮아진다는 걸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겠네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바뀐 것 중에 중요한 거고요. 네. 시간이 지금 뭐 많지가 않지만 E2 비자, L1 비자, 또 E1은 E1 비자, E2 비자, E3 비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예.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E3는 오스트레일리언들이 받는 이제 그 프로페셔널 비자거든요. 아, 그러니까 네. E 클래스에 있는 비자하고 L 클래스에 있는 비자에 배우자들이 이전에는 일을 하려면은 이민국에다가 고용허가증 아까 EAD 카드를 신청하고 역시나 8개월, 10개월을 기다려서 EAD 카드 증서가 나오면은 일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래서 많은 이제 소송인들이 정부를 상대로 USCIS 상대로 클래스 액션을 해가지고 최종 판결에서 이민국이 졌어요. 지금 그렇게 하는 게 위법이라고. 네, 그래서 이민국이 지는 바람에 그러면은 E2 배우자나 L 배우자, 뭐 E1 배우자는 자동으로 오자마자 일할 수 있다. 근데 그런 규정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민국이 이제 재판에서 진 다음에 규정을 부랴부랴 만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벌써 이미 시행 중이에요, 이거는. 예, 그래서 이거는 E2, E 클래스 배우자는 S, 옛날엔 S 이런 게 없고 또 동반 자녀는 Y. 네, 예. 그러니까 구분이 없는 비자 되었군요. 클래스가 ES, 뭐 이제 E1S, E2S 이렇게. 그렇게. 자녀는 이제 EY 이런 식으로 바뀌었는데 이게 얼마나 많은 E2 홀더들이 있고 L1도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예, 그래서 그렇죠. 이민국이 지금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업데이트하고 있는 거는 아예 해외에서 비자가 있어가지고 출국했다 들어온 사람들은 전부 다 지금 이제 S나 Y가 찍혀 있어요.
지금은 이제 이제, 바뀐 네. 바뀐 이민국에 네네네 바뀐 바뀌어서 그런데 이민국이 18세에서부터 21세까지 이제 미혼이잖아요. 근데 예. 이제 18세는 또 성인이기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배우자인지 뭐 자녀인지 모른다고 L1 클래스부터 먼저 데이터를 업데이트를 했는데 지금 18세에서 22세 사이에는 아직 업데이트 안 했대요. 왜? 얘가 배우자인지 네네. 자녀인지 모른다고. 정확하게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알수 없다. 비자가 있어서 해외에서 오시는 분들은 이민국이 지금 리커멘드 하기는 자기가 배우자라는 프루프. 그럼 미국에서 결혼했으면 메리지 결혼 서티피케이트 증명서. 오리지널 서티파이 카피가 필요하겠죠. 한국에서 결혼하신 분들은 혼인관계 증명서 한글은 또 이민국 직원이 못 알아먹으니까 CBP 또 지금 공중에 영어로 영어로, 번역해서 그건 공중은 당연하죠. 필요 없지만 네, 아, 그런 공중 필요 식으로 없구나. 자기가 배우자라는 거를 보여주면은 이제 그 지금 바뀐 네. S나 Y로 클래스파 해주고 내가 S로 되는 순간 EAD 카드가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예요. 필요 없고 일을 할 수 네. 있다. 바로 일할 수 있어요. 좀 요것도 시간이 좀 몰랐던 넉넉하면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네. 뭐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네, 저희 시간이 많지 제인정 않아서. 변호사님이 항상 나오셔서 네. 정말 새롭게 업데이트된 그런 이민국의 이야기들을 진짜 발빠르게 전해주고 제가 중요한 계신데요. 거 한 가지만 더 예, 얘기하려고 그럴까요? 네네. 하는데요. 네. 지금 6월 1일서부터 취업이민 비숙련공 우리가 아더 월커라고 부르는 게 네. 3년이 코타가 이제 후퇴했어요. 그래서 지금 항상 지난 2017년 6년서부터 지금 5, 6년 동안 문호가 오픈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네네네. 저희도 비숙련공 수속을 꽤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코타가 후퇴했다는 얘기는 그 3년 동안 노동허가서가 나와도 이민 청원서까지 하고 영주권 서류를 3년 동안 접수를 못한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혹시 비숙련공 이민 수속을 해서 지금 노동허가서가 노동청으로부터 서리파이 되신 분들은 6월 1일서부터 접수가 안 되는 거니까 5월 말까지는 또 접수가 되는 거예요. 네네. 이것도 중요하네요. 네, 그래서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게 어떻게 됐는지 모르신 분들이 많고 Days for Filing이 있고 Final Action Date이 있거든요. 네네네. Final Action Date이 우리가 얘기하는 문호 우선순위가 풀렸다는 뜻이고 네. 이민국의 행정 처리 때문에 Days for Filing을 따로 얘기를 해서 좀 빨리 받아주는데 요번에 발표할 때 5월 8일 2019년으로 백업해서 접수도 6월 1일서부터는 안 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렇군요. 매달 봐야 되는 일이긴 하지만 예, 예. 당분간 비숙련공이 문호가 풀릴 것 같지 않아요. 데이스 포 파일링도. 그러니까 이미 노동호가 받았는데 아무 때나 접수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접수 안 하신 분들은 빨리 서두르셔야 5월 31일까지 이민도의 서류가 도착해야 돼요. 포스트막이 아니고. 그리고 예, 5월 예. 30일에 제가 캘린더 봤더니 메모리를 하려 되더라고요. 아이고, 그럼 이번 그러니까 주에 그 전에. 얼마 안 남았으니까 예, 예. 지금 빨리 접수하시면은 영주권 대기 상태로 3년을 기다리시면 되는 거예요. 아, 뭐 그렇습니다. 2년 정도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그럼 월킹 퍼밋 아까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만약에 접수 안 했다면은 문호가 풀려서 접수가 된다고 할 때까지 지금 F1이면 계속 학교 다니면서 신분 유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또 모든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뭐 네. 제인정 법률사무소에 전화하셔서 여쭤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213-738-0926 213-738-0926으로 28일 0928입니다. 0928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오늘도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의 변호사님, 제인정 변호사님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좋은 아침 좋은 하루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습니다.